한 노인은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멍하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이와 같은 스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구독하세요. 72세의 호라비인 현우는 강남의 작은 방에 조용히 앉아 아래의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랑스러운 사람이었고 독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이 약해지고 기억은 흐릿해졌으며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들 지훈과 며느리 은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현우는 예전에 자신의 그림자처럼 느꼈습니다. 현우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손자의 방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일하러 나가기 전 가족들이 그에게 건넨 짧은 작별 인사와 이웃이 배달해준 식사는 그의 감정을 더욱 강화할 뿐이었다. 양로원으로 이사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냉정한 겉모습 아래서 현우는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갈망했다. 그는 그저 잊혀진 것만이 아니라 쓸모없다고 느꼈다. 현우의 삶은 항상 이런 식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종종 샌안토니오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그와 그의 고인이 된 아내 민서는 작은 나무집에서 함께 삶을 꾸렸다. 민서는 그의 세상에 따뜻함을 가져왔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 안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현우는 민서와 결혼했을 때 지훈을 입양했다. 그 소녀는 그의 혈육은 아니었지만 지훈이 그를 닭바라고 부른 순간부터 현우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함께 겸손한 집을 사랑, 근면, 단순한 기쁨으로 가득 찬 성소로 바꾸었습니다. 현우는 충성스러운 말태연의 도움으로 정원을 가꾸는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난 밤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정전으로 집이 어두워졌을 때 어둠과 싸우기 위해 촛불을 켰습니다. 태연과 함께 감자를 수확한 하루로 지친 그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공기는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웃들은 문을 부수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갔지만 집, 그의 기억, 민서의 소지품, 그리고 그들이 함께한 삶, 모든 것이 제로 변했습니다. 24일 후 현우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들은 그가 살아있어서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해 그는 엄청난 공허함에 사로잡혀 생각했습니다. 지호는 그를 오스틴으로 데려와 회복시켰지만 현우는 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일부도 남겨두고 갔다. 지훈의 집에서의 삶은 그가 바랐던 것과 달랐다. 지훈과 은지는 종종 일에 몰두해 멀어진 듯 보였고 수진이 그의 식사와 필요를 돌보도록 내버려 두었다. 수진은 친절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공유했다. 그들은 당신을 여기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어느 날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말했다. 어디서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늙으면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우리를 돌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생일에 현우는 케이크 한 조각을 들고 혼자 앉아 있었다. 수지는 그에게 케이크 한 조각을 남겨두었고 지훈과 은지는 그날 아침 그에게 잘 되라고 기원했지만 축하하기 위해 머물지는 않았다. 외로움이 숨막힐 듯했다.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지훈에게 나를 요양원에 데려가라고 말했다. 지훈은 샌안토니오에 있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집을 살 것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너나 은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아빠, 지금은 안 돼.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오늘 하루가 바빴거든. 현우의 좌절이 폭발했다.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내가 직접 요양원을 찾을 거야. 현우가 중얼거렸다. 지훈은 그저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걸어갔고, 현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된 기분이 들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고, 요양원으로 이사한다는 생각은 사라져버린 듯했다. 매일 밤 현우는 지갑에 넣어둔 민서의 낡은 사진을 들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자신이 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사과를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다. 지훈이 깔끔한 흰색 셔츠와 깔끔하게 다림질한 바지 차림으로 현우의 방으로 들어왔고 깨끗한 세면도구 세트를 들고 있었다. 은지가 바로 뒤따랐고 팔 아래에 깨끗한 수건과 새 침대 시트를 끼고 있었다. 아빠, 짐 챙겨. 지훈이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행 가자. 현우의 손이 얼어붙어 떨리며 사진을 움켜쥐었다. 그 말이 그의 귀에 울려 퍼졌고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덮쳤다. 바로 이거다. 그는 생각했다. 그는 나를 데려갈 거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의 눈에서 연민을 볼까봐 두려웠다. 그는 재빨리 몇 가지 소지품을 챙기고 마음은 무거웠고 민서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그 위에 올려놓은 다음 가방을 닫았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차는 조용하게 출발했고 엔진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현우는 뒷좌석에 앉아 가방을 너무 꽉 움켜쥐어서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지훈은 시선을 도로에 고정한 채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현우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우울한 날과 어울리지 않았다. 오스틴의 도시 경계를 벗어나자 우뚝 솟은 건물들이 구름과 광활한 농장으로 바뀌었다.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현우에게는 모든 디테일이 생생하게 보였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낡은 울타리, 들판에 피어난 야생화 무리,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오래된 참나무.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청춘을 떠올리게 했다. 민서와 함께 시골을 차로 달리며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민서가 끔찍한 농담에 웃던 모습, 지훈이 첫걸음을 내딛던 모습, 그가 그의 품에 안기기 전에 비틀거리던 모습. 그는 샌안토니오에 있는 그들의 정원을 기억했다. 각 갈아엎은 흙에 지나고 흙냄새가 났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똑같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는 가족을 뒤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집과 민서와 함께 공유했던 꿈으로 가득한 인생 전체를 남겨두는 것이었다. 지훈은 백미러로 현우를 쳐다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는 그를 알아챘다. 아빠, 저기 괜찮아. 그는 무심하면서도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현우는 재빨리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피곤할 뿐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은지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돌아보았다. 거의 다 왔어. 곧 기분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현우의 목이 조여왔다.
그의 머릿속에 그 말이 울려 퍼졌다. 위로의 약속인가? 아니면 가장 두려운 것을 확인하는 것인가? 차는 울창한 나무들이 늘어선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갔다. 현우는 더 이상 그 지역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집도 없고 문명의 흔적도 없었다. 나무와 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뿐이었다.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는 목소리가 떨렸다. 알게 될 거야. 지훈이 희미하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이 자갈길로 들어서자 차가 갑자기 느려졌다. 엔진이 덜커덕거리며 조용해졌다. 그들이 도착했다. 지훈이 엔진을 끄고 현우에게 돌아섰다. 여기 있어. 아빠. 현우는 몸을 긴장시킨 채 주저하다가 지훈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그를 도와주는 것을 보았다. 은지가 그의 가방을 움켜쥐었다. 현우는 안경을 고쳤었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햇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다. 그가 본 것이 그의 심장을 더욱 빨리 뛰게 했다. 그의 앞에는 그가 잘 아는 집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본 그 타들어가고 검게 그을린 해골이 아니었다. 완전히 복원되어 마치 그의 기억에서 꺼내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반짝였다. 하얀 페인트가 햇빛 아래서 반짝였고 현관 난간은 튼튼하고 새 것이었으며 창문은 거의 초현실적인 선명함으로 반짝였다. 현우의 무릎이 휘청거리자 지훈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다. 아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뭐? 현우는 더듬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빛냈다. 돌아오셨어요. 아빠. 재건된 집의 눈부신 외관 앞에 선 현우는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훈의 팔을 붙잡아 지탱했다. 집만이 아니었다. 삶이었다. 그는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삶이었고 재에서 다시 나무 기둥으로 바뀌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이것이 꿈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아빠. 지훈이 말하며 그를 현관으로 부드럽게 안내했다. 은지가 그의 가방을 들고 따라갔다. 현우는 잠시 주저했고 그의 손가락은 새로 칠해진 난간을 스쳤고 빵과 바니쉬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현관으로 발을 내딛는 모든 걸음은 마치 기억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처럼 초현실적이었다.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며 내부가 드러났다. 현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방의 구조는 익숙했지만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닦은 나무 바닥, 따뜻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칠해진 벽, 그와 민서가 함께 만들어낸 아늑한 매력을 떠올리게 하는 가구, 벽난로 난간 위에 액자에 넣은 사진 한 장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결혼식 날의 그와 민서의 사진이었다. 그들의 미소는 시간 속에 얼어붙어 있었다. 현우의 목소리가 지훈에게로 돌아서며 떨렸다. 지훈이 의자를 가리켰다. 민서가 한때 선택했던 것과 같은 천으로 복원하고 다시 덮은 그의 오래된 안락의자였다. 아빠. 우리는 아빠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 없었어요. 지훈이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 집이 아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 불타버렸을 때 우리는 집을 다시 짓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았어요. 깜짝 선물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은지가 부드럽게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는 아빠가 사랑했던 땅을 새로운 무언가의 기초로 삼았어요.
이웃들도 도와주었어요. 모두가 당신을 위해 이 일에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지우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몇 달 전에 서명한 서류 기억나? 그가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썹을 찡그렸다. 땅을 팔라고 했잖아. 그가 중얼거렸다.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뇨, 아빠. 그건 건축 허가였어요. 재건축을 시작하려면 당신의 승인이 필요했어요. 모든 못, 모든 들보,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숨이 막혔다.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민서, 이 집, 정부. 지우는 그에게 사진 앨범을 건넸다. 가장자리가 살짝 그을렸지만 여전히 온전했다. 모든 게 아니에요. 아빠. 봐요. 현우는 앨범을 펼치며 손이 떨렸다. 안에는 화재에서 살아남은 사진들이 있었다. 그와 민서가 기념일에 춤을 추는 모습, 아기 지훈이가 첫걸음을 내딛는 모습, 민서가 정원에 꽃을 심는 모습. 책장에는 희미한 연기 냄새가 났지만 이미지는 생생하고 생기가 넘쳤다. 현우는 민서가 갖단 야채 바구니를 든 사진 위로 손가락을 움직였고 그녀의 미소는 환했다. 그녀는 그 정원을 사랑했어. 그는 속삭였고 눈물이 페이지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너무나 사랑했어. 그의 마음이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익숙한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밖에서 들리는 부드러운 으르렁거림이었다. 현우는 얼어붙었고 그의 눈은 커졌다. 지우는 웃으며 문을 가리켰다. 와서 봐. 현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정원 근처에 새로 지은 기둥에 묶인 채 태연이 서 있었다. 그가 사랑하는 말이었다. 현우는 말을 잃고 태연이 또다시 부드러운 으르렁거림을 내뱉자 숨이 막혔다. 마치 그를 부르는 듯 땅을 긁었다. 태연, 현우는 외쳤고 눈물이 얼굴로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그는 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빨리 계단을 내려갔다. 마른 고개를 돌려 옛 주인을 즉시 알아봤다. 현우는 팔로 그 동물을 감싸 안고 갈기에 얼굴을 파묻었다. 살아 계시네요. 저도 당신을 잃은 줄 알았어요. 은지는 현관에서 지훈과 함께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았다. 우리는 화재가 난 지 몇 주 후에 그를 발견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이웃들이 우리가 그를 데려올 때까지 그를 돌보는 것을 도왔어요. 현우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태연의 갈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동물의 따뜻함, 그 뒤에 있는 집의 든든한 존재감,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를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채웠다. 그는 지훈에게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감사함으로 짙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우리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 전부예요. 저녁이 되자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다. 현우는 지훈과 은지와 함께 현관에 앉았다. 태연은 마당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었고 멀리서 들리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현우는 사진 앨범을 가슴에 움켜쥐고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상실과 외로움의 무게가 그의 마음에서 떠나 압도적인 기쁨으로 대체되었다.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집이 벽돌과 나무로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랑, 헌신, 가족으로 돌아왔다.
내가 틀렸어. 현우가 부드럽게 말하며 침묵을 깨뜨렸다. 내가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 지훈이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는 짐이 아니야. 넌 우리의 기반이야. 현우는 아들을 바라보고 집을 바라보고 평화롭게 풀을 뜯는 태연을 바라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감사함에 휩싸인 현우는 지훈을 꼭 껴안았다. 미조, 정말 미안해. 그가 말했다. 의심했어.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빠, 넌 짐이 된 적이 없어. 한 번도. 우리는 그저 내가 사랑했던 집을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넌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그날 밤, 현우는 재건한 집에서 짐을 풀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화로웠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완전히 사라져 집 위로 황금빛이 비치자 현우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모든 디테일을 살폈다. 모든 마루판, 벽에 걸린 모든 액자 사진. 아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증거였다. 지훈이 그 옆에 서서 얼굴에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뜬 은지는 추억으로 가득 찬 공간에 두 남자를 내버려 두었다. 현우는 지훈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널 의심했어. 날 없애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 지훈이. 눈이 부드러워졌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아버지의 어깨에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손을 얹었다. 아빠, 넌 절대 짐이 되어선 안 돼. 단 한순간도. 우리가 한 모든 일, 밤샘, 이 집을 짓느라 보낸 주말, 다 널 위한 거야. 널 사랑하니까. 넌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현우의 상처난 정신의 연구와도 같았고 그를 짓누르던 수년간의 고통과 의심을 달래주었다. 감정에 휩싸인 현우는 마치 놓아주면 모든 게 무너질 것처럼 이 포옹만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감사를 전할 수 있을 것처럼 아들을 꼭 껴안았다. 정말 미안해. 현우가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지훈의 어깨에 닿았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눈이 멀었어. 널 믿었어야지. 지훈은 살짝 뒤로 물러나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다. 아빠, 정말 많은 걸 해줬어. 날 키우고, 사랑하고, 아빠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었을 삶을 줬어. 아빠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그 순간은 말하지 않은 말이 무거워서 오래 남았다. 지훈은 벽난로 옆에 낡은 안락의자를 가리켰다. 현우가 수없이 앉았던 의자였다. 이리 와서 앉아요. 아빠, 현우는 의자에 몸을 숙이고 팔걸이를 쓰다듬었다. 의자는 새로 장식했지만 여전히 편안함과 친숙함이 느껴졌다. 지훈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가죽 장정된 작은 책을 꺼냈다. 민서가 쓴 일기장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화재 이후 우리가 구해낸 물건들을 살펴보던 중에 발견했어요. 현우는 일기를 펼치며 손이 떨렸다. 페이지는 노랗게 변색되었지만 손상되지 않았고 민서의 깔끔한 필체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읽는 동안 단어들이 페이지에서 솟아올라 따뜻한 포옹처럼 그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그들의 삶, 그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꿈에 대해 썼다. 그녀는 이 집이 항상 집처럼 느껴지기를 바랐어요.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걸 당신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항상 당신과 함께할 수 있도록요. 현우의 시야가 흐릿해졌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그는 간신히 말을 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게 제게 전부예요.